안녕하세요. 대여 박태혁입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말을 할 때 좀 코가 막히는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날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영상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펩트론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금일 펩트론이 상한가를 말아주고 나서 현 시점에 한 27%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오늘 펩트론이 상한가를 말아주었을까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의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 체결 때문인데요. 우리가 과연 이 계약 체결 하나만으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펩트론이 오늘 상한가 가면서 많은 분들이 펩트론을 쳐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펩트론을 쳐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사가 바로 주르륵 나옵니다. 일라이 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헤드라인 많이 보셨을 건데,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전달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모든 거는 유상증자, 이전에 진행했던 유상증자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엮여 있고, 앞으로도 이제 추가 공시, 더 나아가서 상업화 가능성까지 생각하게 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해당 계약건과 유상증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최대한 포인트만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보시면은 오늘 사실 펩트론이 거의 상한가 말아줬을 때부터 아침부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친구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나머지 주가가 다시 이제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펩트론은 아직까지 그렇게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펩트론이 금일 시장을 좀 주도하고 끌고 갔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섹터가 대장 테마로 섹터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일라이릴리 계약은 단발성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단발성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금일 걸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금일 계약과 앞으로의 상업화 관련된 내용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팩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상승했던 이유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오늘 상승했던 이유를 가져서 본다라고 한다면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체결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미국 일라이 릴리 빅파마 기업 중에 하나로 확인이 되고 있고, 해당 내용들이 나오면서 펩트론의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약 기간은 10월 7일부터 평가 종료시까지 약 14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 내용들이 중요한데, 펩트론이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을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위해서 펩트론인 일레릴에게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면 이는 전 세계 대상으로 서브 라이선스 권리가 포함된 완전 지불된 로열티가 없는 제한된 라이선스고, 내부 연구 개발 목적 및 펩트론과의 후속 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이 텍 플랫폼의 기술과 그리고 릴리의 펩타이드 약물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야 후속 상업 라이센스 계약이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계약 금액을 보면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인데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밑에 내려보면은 이 계약금 업프론트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시 의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직전 연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33억입니다.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같이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펩트론을 가져와서 직전 연도 2023년도 매출액을 보면 33억이에요. 33억인데 여기서 10%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계약 금액이
3.3억은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해당 계약금이 지금 비공개지만 10% 이상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3억 3천 이상의 계약금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내용들은 뭐 크게 볼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라이릴리가 3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일라이릴리가 계약 해지하는지만 조금 조심히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일라이릴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상업화가 된 주사제, 비만 치료제 외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그 경구형 비만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가 어떤 기술인지 우리가 알면은 정확하게 해당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스마트 대포 기술이 어떤 건지 보면은 스마트 대포 기술은 약물을 체내 투여한 이후에 제형으로부터 서서히 방출되게 하여서 약물의 혈중 농도를 높게 유지하고 약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펩트론의 고유 기반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합쳐서 본다면 일레일릴리가 경구형 비만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 적용이 된다라면은 펩트론과 같이 개발하는 건 바로 비만 치료제의 장기 지속형을 좀 만들려고 펩트론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들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라이릴리와 장기 지속 주사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라이릴리와 펩트론이 해당 내용들과 함께 엮어서 경구용 장기 지속형 치료제 아니면 장기 지속형 주사 치료제를 좀 생각을 하고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내용들을 이제 이 내용만으로 상한가를 갔다고 하기에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있고 지금 상승의 상한가를 만들어줬던 이유가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뭐냐면 바로 펩트론의 유상증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은 유상증자 주주 배정하고 일반 공모를 진행하는 금액이 약 959억 정도로 주주 배정 이후에 일반 공모가 진행이 되는 게 언제 권리락이 걸렸냐면 오늘이 딱 권리락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가 금액을 이렇게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일라이릴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금 사용 목적을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전체 금액 중에 시설 자금으로는 650억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는 약 301억 원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 금액이. 그래서 여기서 좀 자세히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1순위로 우리가 진행하는 게 시설 자금이에요. 공장 건축이거든요. 그 안에 생산 설비 투자가 메인인데 공장 건축과 생산 설비 투자를 하는데 설계, 건축 공사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는 GMP 시설 공사를 봐야 됩니다. 이게 왜 일라이릴리와 관련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시설 자금 1순위가 유상증자의 1순위가 시설 자금이고 그 시설 자금 안에 공장 건축 그리고 GMP 시설 공사가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이 GMP 시설 공사가 들어갔다라는 건 지금 일라이릴리와 요번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라이릴리의 대리 생산을 위해서 해당 공장을 건축한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거들이 좀 있어요. 우선 그냥 공장을 설계해도 되지만 굳이 GMP 시설 공사를 진행을 한다라는 건 GMP 시설 공사라는 거는 어쨌든 미국에서 국내 대리 생산 CDMO, CMO, DMO를 맡길 때 GMP 승인이 나 있는 그런 시설에서 공장에서만 대리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일라이릴리가 펩트론에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이 젯바운드를 어디서 생산을 하고 있냐면 카탈란트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카탈란트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 일라이릴리의 이제 경쟁사죠. 노보노디스크. 이 노보노디스크가 이 카탈란트를 인수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카탈란트를 인수했는데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를 생산을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젯바운드 생산을 멈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펩트론과 이번 계약과 함께 시설 투자
유증을 받아가지고 GMP 시설 확충을 하고 일라이 릴레이 jet바운드 아니면 앞으로 나올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을 진행한 이후에 생산을 펩트론에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좀 큰 글자로 매문적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오늘 상승에 대한 이유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일라이릴리와 공급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올라왔죠. 근데 이게 단발성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단발성이 아닌 이유는 해당 계약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내부 연구 개발 목적 및 펩트론과의 후속 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도 나와 있죠. 그래서 단발성이 아닌 이유가 해당 내용에도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CDMO를 위한 유상증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유상증자가 지금 950억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유상증자 중에 거의 650억이 시설 투자, 시설 투자 플러스 여기에 GMP 시설, 이게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GMP 시설이 있다는 건 CDMO를, 일레일레 CDMO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걸 위한 유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유중, GMP 시설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일라이릴리와 공시는 오늘 나왔던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권리락과 함께 아다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늘 권리락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뛰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대부분의 권리락이 진행이 되고 나게 된다면 주가는 상방보다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주주들이 들고 있는 주식 수에 내가 10주를 들고 있으면 한 주를 유상증자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권리의 마지막 날이 오늘까지였습니다. 그럼 권리락이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유증을 위해서 해당 주식을 살 이유는 없어지고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희석되는 경향이 있어서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권리락의 날짜에 맞춰서 일라이릴리와의 공급 계약권을 공개해서 주가를 하방이 아닌 상방으로 띄웠다라는 건 이 유상증자와 일라일리의 공급 계약이 관련이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내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펩트론의 주가가 일라이릴리의 이제 단발성적인 계약이 아닌 앞으로 이제 후속 상업화 계약들 그리고 CDMO까지 관련돼가지고 엮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펩트론의 주가가 아침부터 갭을 크게 뜨고 상한가까지 말아주고 주가가 다른 종목들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펩트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펩트론이 그래서 오늘 이제 투신 기관 쪽에 대해 기관 쪽에 대해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오늘 외국인이랑 기타 법인이 좀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일라이릴리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지금 당장은 펩트론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특히나 일라이릴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면 펩트론의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펩트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오늘 상한가 만들어주고 뭐 추가적으로 더 충분히 올라갈 자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펩트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을 봤을 때 이런 매물대 라인들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펩트론 자체가 여기서 이제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매물대가 쌓여 있었던 요 라인들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단발성 이슈가 아닌 앞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당 내용들을 좀 긍정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펩트론이 그대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주냐 아니면 조정받고 가냐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8일 뒤에 위고비가 국내 출시하죠. 8일 뒤에 출시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 안팎으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 관심을 주목받을 확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펩트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